출근길에 저희 방송 들으시는 전국에 흩어진 미진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2월 2일 일요일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요, 비트코인의 모습인데 어저께 10만 불이 깨지더니 지금은 9만 8천도 깨지면서 9만 7,721.39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이 일요일 오전 11시 34분이거든요. 미국 서부 기준인데요. 자, 비트코인은 항상 그 주간의 선행지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든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여러분, 역대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1년 가운데 가장 안 좋았던 달이 어느 달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9월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9월이 역대 미국 주식시장 가운데 가장 약한 달, 힘든 달, 피바다 장인 건 아는데 두 번째로 힘든 장이 2월인 거는 놓치고 있더라고요. 역대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2월은 9월 다음으로 가장 안 좋은 달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이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장의 에너지,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수많은 뉴스와 기사 속에서 시장이 중심을 잃지 못하고 롤러코스터장을 계속 반복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방향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자, 이런 건 일단 저희가 전에 준비한 뉴스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그렇다면 비트코인 왜 이렇게 빠지느냐? 뭐가 문제느냐? 오늘 뉴스의 핵심은 트럼프 무역전쟁입니다. 드디어 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명분 없는 경제적 공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드디어 참고 참았던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메이저 언론들, 뉴욕 타임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늘 급기야 트럼프 정부를 향해서 가장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맹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이웃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 이 같은 경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한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약은 단지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관세 자체를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이번 관세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현대에 들어 관세는 거의 항상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취한 관세 조치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협상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내 물가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북미 지역의 긴밀히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NBC 뉴스도 새 관세 부과로 자동차, 전자제품, 목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어 경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독특한 점 하나를 발견했죠.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는 겁니다. 보통 한 나라가 관세에 대한 것을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협상을 위한 하나의 도구와 테이블로 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협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협상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이는데 관세를 지금 단순히 공갈 협박용이 아닌 25%를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뭐를 위한, 이 관세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다, 그럼 뭐를 위한 거지?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안티 아메리카, 지금 반미국을 상대로 전 세계 연합 전선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멕시코는 말 같은 소리 해라. 펜타밀, 마약, 당장 너네 길거리에서 마약 파는 것부터 막 그래. 캐나다도 지금 총리가 사표를 쓰는 마당이 무서울 게 없죠. 맞대응으로 나서겠다. 25% 똑같이 맞대응으로 나서겠다라고 지금 당당히 맞서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다가 백업 플랜,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노동력의 시장을 피해가 없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무조건 추방만 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치솟는 인플레이션은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시민들의 엄청난 고통으로 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뉴스들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인종이 한인들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관세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대상이 금, 구리까지로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태로 가다가 루이비통이 메이드 인 USA로 되는 날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전 세계가 관세 폭탄의 사정권 안에 접어드는 분위기인데요. 이건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이 취임 12일 만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인접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25%의 보편 관세,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 최대 패권국이자 최대 시장이라는 위상을 발판으로 무역 통상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 국가안보 사안에도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동맹도 예외가 아닌 포고의 글로벌 관세 전쟁에 서막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충격은 피했지만 한국 역시 조만간 사정권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1차 관세 압박의 우회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현지 공장을 건설했던 자동차, 배터리, 가전업체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멕시코에는 기아 자동차가 있죠. 그 다음에 LG, 삼성 공장들도 있거든요. 지금 톡톡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으라 그럴 때는 언제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는 오늘 4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만 10%의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선 조치로 보이는데요. 외교가에서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 마약 유입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를 먼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꼽은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펜타닐 원료 제조국으로는 중국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국가안보를 위해 관세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올린 글에서도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고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내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의 보복 관세를 맞대응할 경우에는 관세율을 더 높여 재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캐나다도 이날 미국의 관세 부과 통보 직후에 1,5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로 맞불을 놓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양보 없는 관세 치킨 게임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멕시코는 아직 구체적인 관세 규모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클라우디아 시엠바롬 대통령 지시로 관세와 비관세를 포함한 플랜 B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용이 약 80%에 달하는 데다 미국도 정제 원유 공급의 60%를 캐나다와 멕시코에 의존하고 미중 미발 경제 상황이 충격이 세계 상황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 기자단 질의실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와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 부분별 추가 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의 확전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와 관세 부과는 이달 18일쯤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외교가에서는 결국 최종 타깃은 중국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 충격으로 미중 간 안보, 기술, 경제, 패권 경쟁이 화두가 됐던 만큼 조만간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전방위적인 중국 압박에 동맹국의 참전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자, 이번 조치로 이미 100%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110%로, 태양광 웨이퍼판은 50%에서 60%로 관세가 높아집니다. 중국의 상무부는 이날 추가 관세 부과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의견을 표력했는데요. 일단은 대한민국도 지금 피해가 불보듯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그동안 AI 개발 경쟁을 주도하던 오픈 AI의 샘 알트만 최고 경영자가 자사 AI 모델을 딥시크처럼 오픈소스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 오픈소스 진영을 이끌어왔던 메타도 비상 모드에 돌입하면서 향후 AI 개발 경쟁의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알트만 CEO는 지난달 31일 레딧에서 진행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서 AI 모델 관련 기술을 공개하면서 다른 오픈소스 전략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오픈소스와 관련해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면서
있었다면서 딥시크가 오픈 AI의 우위를 약화시켰다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더 나은 모델을 만들 것이지만 지난 몇 년간보다 더 적은 우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AI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챗 GPT를 폐쇄형 모델로 운영해왔던 알트만 CEO가 AI를 오픈소스로 공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딥시크 등 오픈소스를 내세운 중국 기업 공세에 AI 시장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향후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서서 오픈소스 생태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좀 진작 좀 먼저 오픈하지. 이제 와가지고 뒷북 치고 좀 오픈하면 되겠습니까? 샘 알트만이 천재성이 있는 건 맞는데 회사 운영이라든지 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안목은 우리 머스크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좀 와서 무릎 꿇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버티네요. 하지만 전세적으로 딥시크를 향한 공격과 반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일본도 딥시크 이용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와우. 일단 앞전에 앞서서 대만에 이어 일본 정부도 공무원들에게 딥시크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자, NHK에 따르면 딥시크 AI와 관련해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는지가 문제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터 보호라는 시각에서 우려가 불식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이 딥시크 사용을 삼가하거나 이를 활용하려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딥시크 이용 금지령을 내린 셈인데요. 대만 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딥시크의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국의 정보로 데이터가 유출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만 디지털부는 1일 성명에서 딥시크 AI는 중국의 정보기술 제품이자 서비스로 국가 간의 데이터 전송, 정보 유출 등을 수반하며 국가의 정보 보안을 위태롭게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는 지난 29일부터 세계 최초로 자국 내에서 딥시크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의 하원과 국방부도 지난달 보안 취약점을 우려해 소속 직원들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이 밖에 유럽연합과 영국, 독일, 싱가포르 당국이 딥시크에 대한 규제 조치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딥시크가 중국에 관한 미국 주요 정치인의 발언이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당국의 인권 탄압 등에 민감한 의제에 중국 공산당의 관점이 반영된 답을 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딥시크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만들었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안에서 끝나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워드 막스를 아십니까? 2000년 닷컴 버블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큰 돈을 벌었고요. 심지어 하워드 막스의 경제 리포트는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도 꼼꼼히 챙겨본다는 것으로 되게 유명하고 현역입니다, 지금. 자, 하워드 막스가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손쉽게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1980년 이후 투자한 이들은 2022년까지 오직 금리 하락과 초금리로만 맞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저금리 시대가 아닐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금리 내리면 주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요거 갖고 지금까지 이제 투자자들이 재미를 봤다고 하는데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앞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는 저금리 시대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식 투자도 1년에 한 자릿수 10% 미만 수익에 만족해야 될 시대가 왔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제는 주식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시장이 계속 주말에 비트코인이 막 10만 불 깨지고 하는 이유가 지금 트럼프 관세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고 트럼프도 관세 부과에 따른 고통이 따를 것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서민들만 고통받는다는 거죠. 뭐 트럼프 일가와 저 돈 많은 애들은 뭐 고통받겠습니까? 고통을 왜 우리만 나눠 가져야죠? 고통은 오히려 있는 자들이 좀 더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뭐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도자격이라고 하는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저 썩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왜 고통을 서민들만 내려가서 서민들은 고통을 오히려 덜 가져야죠. 삶 자체가 고통인데.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관세 정책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나섰고요. 캐나다도 미국 위스키 먹지 말자. 중국에 이어서 WTO의 위반에
WTO에 제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유럽도 제소하고 캐나다도 제소하고 멕시코도 제소하고 전 세계가 지금 안티 아메리카를 향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과연 트럼프가 버틸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피해는 또한 고스란히 서민들이 경험한다는 데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4% 급락하고 있고 조금 올라섰죠. 지금 리프는 11% 급락하고 있는. 먼저 지금 코인 시장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자, 미국의 로컬 소식 좀 몇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 이민자들이 똘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SNS를 만나가지고 정보를 실시간 교류하면서 이 체포조로 나선 이들을 헛당치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는 누구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솎아내고 있네요. 국방부 기자실에 주류 매체를 마음에 안 드는 주류 매체를 또 나가라고 좀 솎아내고 있는데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네요. 지금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또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제 걸어 다녀야겠습니다. 뭐 건강도 좋고 살도 빠지고 좋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캐나다를 향해서 51번 주가 돼야 된다. 고율 관세 가치가 있다.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자꾸 남의 나라를 향해서 자기 나라에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트럼프가 미친 겁니다. 왜 미쳤냐고요? 한 나라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저건 농담이라도 저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지켜야 될 어떤 그 선이 있는데 노인네가 나이를 지금 늙어가지고 맛이 확 갔나 지금 간만에 또 욕하게 되는데 트럼프가 우리는 더 이상 멍청한 나라 스투피드 카우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캐나다를 향해서 51번 주가 되라 그래? 캐나다에 미국이 51번 주가 돼야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우리는 캐나다에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진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아니 필요하지 않는데 왜 자꾸 캐나다를 향해서 51번 주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까? 서로 지켜줘야 될 선과 예의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갑질하면은 저도 미국에 살지만 정남이가 뚝뚝뚝뚝 떨어지죠. 저거는 트럼프가 정말 잘못하는 짓거리입니다. 아무튼 지도자들이 좀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미주노 공부방, 뭐 공부방 광고하기 싫어가지고 안 본다는데 안 보는데 왜 자꾸 댓글을 달고 그래? 가세요 좀. 공부방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부방에서 왜 이제서야 우리를 들어오게 했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한 줄 알아야지. 감사한 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즈노르가 함께 2월 한 달 동안 어렵지 않습니다. 주말에 제가 이 영상 한 편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요. 공부방에서 열공하는 학생들의 눈부신 성장 1년에 10%가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한 달에 몇백 프로 먹는데 우리가 잘못인가? 우리는 미국 주식하는데 미주노를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